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해 있는 수원 종합공구단지.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로 2007년 조성돼 현재는 60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차량이 꼬리를 잃을 정도로 수도권 전역에서 찾아오는 수원의 만물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원 종합공구단지의 정문입니다. 공구단지로 들어서려면 정문 앞 차량 차단기를 통해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앞에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공구단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1시간 주차 무료, 이후 10분당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건물이나 상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요. 그 아래 조금은 생소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통과 차량은 1,000원 징수. 공구단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공구단지로 난 길을 통과해 가는 차량이 안에서 1,000원의 통행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를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주민들은 저기 반대를 했죠. 길을 왜 막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또 거기 상인 숫자도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정비원 분들하고 좀 다툼도 있으셨다고. 예, 조금 주민들이 좀 다투기도 했어요.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주민들과 통행료 1,000원을 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공구단지의 관계자들과 종종 다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길을 막느냐는 시기로 해서 하는 거지. 지가 한번 찾아가서 이제 거기 직원 정도인지 조금 잘 아는 사람한테 했더니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통행료 징수에 대해 공구단지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공구단지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이것이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사유지죠. 사유지입니다. 여지껏은 이제 무료로 통과를 해서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배려를 해드린 거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차단기 목적은 여기 통행량이 하루에 12,000대에서 9,000대가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줄 건가? 아니죠. 그동안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공구단지 관계자의 설명. 사실 공구단지가 처음부터 통행료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2007년 대단위 공구단지가 조성이 된 초기에는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공구단지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구단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도난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보면 물건도 바깥에 쓸 수도 있고 천막 그런 데다 해놨단 말이에요. 천막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하고 물건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난을 공구 한두 개 가져간 게 아니고 차떼기로 도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시 이후에는 이제 통행을 못하게 한 거죠. 공구단지가 영업을 안 하는 밤 시간대 쌓아놓은 공구들을 싹쓸이해가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구단지 측은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공구단지의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낮 시간에는 평소처럼 이용을 하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인근 도로로 우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좀 불편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도난 사건이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셨죠. 수원 종합공구단지 인근에는 190세대가 넘는 2개의 아파트 단지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공구단지가 없던 시절에는 그 길을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기가 다 이제 논이고 산마냥식 이렇게 토지 같은 거 있고 집 밑에는 이제 헐린 거 밑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꽤 반대했었거든요. 여기 여기 들어오는 거를 공구상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었는데 이제 여기 길도 나고 이제 이쪽에 또 좋아진다고 하면서 그거를 시행한 거거든요. 그러나 도난 사건 이후 야간 시간에 통행이 제한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도로가 아닌 멀리 돌아서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기 통과를 하려면 지금은 우회밖에 없어요. 글로 골목으로 해가지고 뒷길로 해서 쭉 나와서 고색동 후문 쪽으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가죠. 지금은 이제 직선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디귿자식으로 해서 나가죠. 한
뭐 한 2, 3분이면 갈 것 같다가 이제 여기는 또 도로가 거기 왕복 2차선이 아니다 보니까 예. 종종 싸우죠. 우회하는 도로는 이면 도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사람과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해 불편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하는데요. 차가 이제 그 우리 앞에 도로로 많이 다니니까 교통사고도 한 건 났었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애들도 위험하고,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 예, 노인분들이 또 그 차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나 공구단지가 도난 등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 밤 시간대의 통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출입구에 무인 요금 청산 시스템과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구단지를 이용할 용무가 아닌 단순히 공구단지 도로를 통과할 목적이라면 통행료 1,0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그래서 그동안 계속 썼었죠. 한 그렇지. 10년 동안. 그러니까요. 네, 네. 계속 썼는데 이분들이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남돈 일만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민들. 주민들은 얼마나 납득을 했을까요? 동사무소에다만 얘기를 했죠. 사유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나 공구단지 측은 공구단지 입주업체와 이용객들이 불편을 입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통행량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직장으로 라인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입주민들 피해를 봐요. 자, 지나가는 차는 지나가는 차죠. 공구단지와 상관없는 차예요. 그러면 입주자 앞에서 물건 사기 위해서 차량을 하고 있으면 차가 뒤에서 빨리 빼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받겠죠. 그동안 아침 출근 시간에는 이곳 공구단지 쪽 도로는 출근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공구단지 측 업체들에게 피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 생돈 들어가면서 여기서 아침 옆에 이런 줄 차가 몇 개가 또 줄을 서요 이 앞에. 사유지이기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 주민들은 공구단지 조성 당시 도로 개방은 건축 허가 조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유통상가에서 이 길을 내두는 조건으로 허가가 떨어진 걸로 알아요. 허가 조건은 아니죠. 아니죠. 그 아파트 문을 다 떨고 옆집 벽을 갖다가 허물고 다니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건 없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수원시 역시 허가 당시 그 같은 조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갈등이 공구단지 조성 당시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수원시의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 수원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공구 단지를 만들면 이게 대부분이 무슨 단지가 들어오면 도로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논바닥에다 그 아파트를 치면 진입도로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고서 시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네. 네. 일반적으로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네. 이 도로가 기부 체납이 됐어야 될 일인데 네. 그걸 방치를 한 거야. 결국 지척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통행료 1,000원을 내거나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 모든 불편은 주민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도환 변호사와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네. 법적인 문제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아파트라든가 이제 뭐 종합 상가 단지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건설할 때 예.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 도로에 관련해서 아파트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법 경우에는 주택 단지의 구분이 되는 구분의 기준이 되는 도로, 네. 또 단지 내 도로에 관련돼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내지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에 그 승인 대상으로 돼 있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전문 상가 단지를 사업계획을 이제 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이 건립할 수 있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립 지원하는 형태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도로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이제 전문 상가 단지 조감도 정도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좀 다르죠. 네. 예.
공구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네. 이제 그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그 길을 왔다 갔다 예. 하셨다고 이제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공구 단지를 이제 조성하고 계획할 때 수원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상황을 좀 따져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좀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원시청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어떻든가요? 당시 2005년도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그 공구단지 안에 그 땅 그 구조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로 왼쪽에 많은 상가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한 서너 개 정도의 동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단지 내에 그 도로가 생겨버리면 그 도로를 생긴다 지정한다는 거는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를 지정한다는 거는 그 수원시가 수용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공구단지를 만든 시행사에서 분양해 준 시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입장에서도 같은 단지 안에서 도로가 생겨버리면 거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물건을 적시할 수도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당시에는 그 수원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때도 아마 그 도로 지정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구단지 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단지 이제 통행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가는데 마치 톨게이트처럼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통행료, 그러니까 톨게이트처럼 통행료를 이제 받는 것에 대한 제재 조치는 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이 지금 단지 수원 종합 공구단지 내에 있는 지금 도로로 보이는 곳 네. 이곳이 과연 법률상 어떤 음, 형태의 도로이냐 이게 판단이 중요한데요. 공구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도 아니고 국토계획법상의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상의 사도도 아닙니다. 순전히 공구 단지 내의 사유지입니다. 도로를 활용하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이것은 이제 그 공구 단지 670여 개 점포의 네. 소유자분들이 결정하시는 문제죠. 그래서 차단기 설치한다든지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합법이죠. 네.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그 이 통행료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갈등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종합공구단지 전경입니다. 좌측에는 100동에서 700동까지 들어서 있고 맞은편으로 800동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원 종합공구단지 내 건물들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외관으로 보면 801동, 802동으로 써놓으니까 네. 그게 같은 공구단지로 외부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공구단지가 아니고 그냥 공구단지 옆에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죠. 아, 같은 시기에 지어져 건물 외형도 같아 공구단지 내 건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801, 802동은 공구단지와는 별개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신축할 때에 우리가 이 도로가 있는데 불편을 하니 우리 이거 그만큼을 뜯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시행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구조상으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측조망을 뜯어난 사람들 건물을 다 지었어요. 공구단지와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가의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글이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 종합공구단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를 수원시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800동에서 민원이 들어간 상황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딱 내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야기 이 지금 내용이 800동은 계속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구단지 측에서는 이 같은 청원을 801, 802동 측에서 제시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기되는 많은 민원 역시 이 상가 쪽에서 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앞에 우리가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그 캐노피는 입주할 때 당시에 시행사에서 해도 된다. 수원시에서 1200까지는 우리가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들이 다 캐노피를 다 쳤어요. 우리는 시행사만 말만 들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그 불법 건축물이다 민원을 넣었어요. 다 뜯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세대에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손을 봤어요. 근데 감정이 깊어졌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쪽 건물 사이에는 통행을 막는 펜스가 세워져 있고 심지어 넘어다니지 못하도록 경고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이게 짓기 전에 쳐놓은 거요. 애들이 이걸 몇 번 쓰러뜨렸어. 싸움까지 오고. 그때는 지금 이거 건드린다고 해서 이제는 안 와. 이제 끝난 건데 그럼 이분들은 이쪽으로 지금은 이용 안 하시죠? 못하죠. 이건 남이 땅 침공하는 건데 이게 다 개인 재산이잖아. 우리 분양을 지금도 방문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대로 못해요. 옆 단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처벌해달라는 청원. 여기는 우리 사유지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응수. 양측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골이 깊어진 걸까요? 원래는 그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을 때는 이제 한 단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공구단지는 이제 그 경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802동, 803동, 801동, 802동까지 그 관리를 해주는 걸로 하자. 그 대신에 너희들이 관리비를 좀 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관리비 내는 이제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저기 합의가 안 됐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니네들 그럼 공짜로 결국에는 도로도 쓰고 이렇게 영업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갈등이 생겨 출입을 막는 펜스가 쳐지고 이에 반발해 801, 802동 측에서는 불법 건축물로 민원을 넣었고 급기야 소송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울타리 치는데 무슨 상관이냐. 준비가 없이 재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차가 졌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항소가 들어갔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났나요, 판결은? 판결은 우상복하는 거죠. 펜스를 쳤습니다. 공구단지 측은 단지 내 업체들이 누리는 권리를 그만한 대가 없이 801, 802동 건물 업체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쪽하고 너네하고는 일단은 허가권이 틀리니까 업종은 딸리해라. 그런 대로는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업종은 우리는 1,000만 원씩 주고 이걸 분양을 받아서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왔던 첫째는 주차하기 좋죠. 그 다음에 물건을 수급하고 반출하는 게 용이하겠죠. 떨어진 것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그 다음에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공간은 나름대로 공간을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5천원 주고 들어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그 공간을 내가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외부에서 80평짜리 저도 하고 있었어요. 매장. 근데 그걸 다 적어주고 여기 들어온 거죠. 그만한 값어치 없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통행료 문제 역시 주민들이 아닌 801, 802동 업체 측에서 제기하는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동은 계속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인근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야기가 들어갈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업체들 간 갈등 때문에 마을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생각을 해보면 그럼 니네들이 이만한 것을 영업을 해서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공구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주민의 불편만 끼쳤지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죠. 차단계는 인근 주민들한테 완전히 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도 다 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일 자유롭게 이용하던 도로를 하루아침에 막아놓고 통행료까지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도 11통이에요. 같은 또 이웃이고 또 마찰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 이웃 길만 이렇게 돈 안 받고 사용하게끔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는 저희도 이제 어떤 방안을 앞으로 또 혹시 또 더 나은 점이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진행형이다가 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를 하면서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법적으로 사유지를 무턱대고 개방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합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이제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 도로를 넓혀달라는 지금 저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공구상가 도로는 뭐 거기 지금은 그게 뭐 거기 사유하니까 네. 그 뭐 그쪽에서 거기 주장을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면도로를 키우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뭐 이면도로가 지금 이게 이면도를 넓혀서 뭔가 저기 수원시에서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지들이 뭔가 저기 거기 도로를 새로 내야죠. 쪽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공구단지의 통행료 문제로 수원시와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주민들이 들은 대답은 업체 간 갈등으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최선의 답변일까요? 수원시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공구단지 측하고 이제 옆에 상가 측하고 이제 분양 이후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사유지인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고 그리고 통행료도 받고 하는 건데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이나 지자체에 가셔가지고요. 도로 관리대장을 한번 떼보십시오. 도로 관리대장이 내 주택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그 도로로 다 지정되어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를 명확히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 지번을 정확히 아시고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면 네. 만약에 남의 땅으로 돼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네. 적절한 사용료를 내시고 음. 토지 권한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이 공구단지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예. 중재를 하신다면 예.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양측에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으니까 예. 옆에 상가를 위해서는 이제 진출입 관련돼서 새로 이제 이면도를 좀 확장해주는 부분으로 다 네.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기존에 이제 이 공구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시던 인근 주민분들은 아마 이래서 그 공구단지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역에서 세류동이라는 이쪽에서 이쪽 그 행정타운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고가를 통해서 네. 거기서 넘어오다가 고가를 끝나서 좌회전하는 첫 번째가 예전에는 이제 공구 단지 3거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고색사거리 쪽에 계신 분들은 그 고가를 넘어서 공구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싹 해서 밑으로 내려왔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 가시는 게 편하셨죠. 네. 그래서 수원시는 이제 교통 체계를 개선을 해서 지금 3지 3거리라고 해서 고가를 내려와서 바로 공구 단지 3거리 직전에 3거리에서요 좌회전 신호로 다 체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올해 5월쯤에 바꿨다고 하니까요. 인근 주민의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주민들이 이제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면도로를 이제 우회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곳에 이제 다녀와 봤지만 이제 폭이 뭐 3m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좁은 도로의 옆에 양쪽에 이제 불법 주정차 차량들도 있어서 예. 차량들이 서로 오고 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예. 불편하기도 하고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 많이 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졌거든요. 주민들이 이 이면도로를 확장해 달라라고 하는 방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결책이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아마 저 그림을 잠깐 네.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러면 공구단지 3거리 내 이제 아까 토지 수용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보상금이 한 75억 정도 되는데 네. 이면도로를 하는 거는 아마 수용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보상금도 많이 적겠죠. 네. 한 5억 정도면 아마 이 지금 도로가 네.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의 네. 수원 시민들의 교통의 편익이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서도 교통 체계를 개선한 것과 동시에 이면도로 확장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